안녕하세요. 영촌 선생입니다. 여기 한 여인이 염소들과 같이 있는데요. 서로 교감하는 모습이 전혀 이상하지 않죠. 서로 소통하고 서로 마음을 나누는 그런 모습이다. 그죠? 자, 오늘 남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을 노래한 오봉옥 시인의 등불입니다. 사소한 일에서 발견하는 가치, 오봉옥 등불 해설. 생활 속 작은 경험에서 발견한 삶의 가치와 그 의미를 통해 나와 타자의 관계를 새롭게 알게 됩니다. 개미에게 길을 비켜주는 아이, 꺾어진 꽃에 밴드를 감아주는 계집아이의 남을 배려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은 세상을 밝히는 등불임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국어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중심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문제풀이 중심 공부는 거의 실패합니다. 여러분들 국어 공부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핵심 정리물만 바라보는 것, 그리고 문제만 풀고 답을 찾는 것, 그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나라 모든 학생들이 뭐 수능 분석 노트 이런 거 다 사는데요. 그 잘 요약된 거 다 봤으면 전부 만점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죠. 자,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알맞은 답을 찾는 것 꼭 기억하세요. 문학평론가 이경철님의 말씀으로 이 시를 대신 소개합니다. 오봉옥 시인의 등불은 동시처럼 예쁜 시이다. 알아들을 수도 없는 요설이 장황하게 이어지는 시들보다 이런 시를 보면 기분이 환해진다. 근래의 우리 시는 시의 본질, 정석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다 보니 독자들도 다 잃어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예쁘고 메시지도 확실한 시로 독자들을 다시 불러 모아야 할 때이다. 아이들에게도 읽히고 싶은 예쁜 시이나 이 시는 동시는 아니다. 동심, 우리네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 이웃과 어울려 살자는 메시지를 동시풍으로 전하고 있는 것이다. 생명 존중의 태도를 노래한 오봉옥 시인의 등불 해설입니다. 이렇게 환한 등불 본 적 있나요? 개미 두 마리가 죽은 나방을 움켜쥐고 영차 손잔등만한 언덕을 기어오를 때 공놀이 하던 한 아이가 잠시 길을 비켜줍니다. 순간 개미의 앞길이 환해집니다. 이렇게 빛나는 등불 본 적 있나요? 7살짜리 계집아이가 허리 꺾인 꽃을 보고는 냉큼 돌아서 집으로 달려가더니 밴드 하나를 치켜들고 와 허리를 감습니다. 순간 눈부신 꽃밭이 펼쳐집니다. 오늘 난 두 아이에게서 배웁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등불이 될 수 있다는 걸. 오봉옥 등불 해설. 자, 이렇게 환한 등불 본 적 있나요? 자, 등불, 이렇게 대갈로 한 등불은 남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이죠. 여기 개미를 배려하고 또 꽃을 배려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요. 이것은 바로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있나요? 있나요? 이렇게 질문함으로써 질문하는 형식으로 관심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개미 두 마리가 죽은 나방을 움켜쥐고, 개미는 사실은 인간이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그런 하찮은 존재죠. 영차 손잔등만한 언덕을 기어오를 때, 자, 사실은 개미는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지만 아이에게는 하찮을 수도 있는 일이지요. 그런데 공놀이 하던 그 한 아이가 잠시 길을 비켜줍니다. 공놀이 하던 아이가 그 길을 비켜주니까 개미가 쉽게 갈 수 있겠죠. 자, 바로 잠시 길을 비켜주는 것은 개미를 위하는 마음이지요. 자, 이 시에서 이 개미를 위하는 마음은 바로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그죠? 자, 여기 줍니다.
줍니다는 그 우리 상대높임법이 쓰였죠. 상대높임 의미를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존경을 나타내고 또 여러 행에 반복됩니다. 이 상대높임 리다가 반복되면서 운율감을 드러냅니다. 뭐 우리 높임은 주체높임, 객체높임, 상대높임이 있는데요. 상대높임은 종결 의미에서 결정되는데 우리 격식체로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격식체는 해라체, 하오체, 하계체, 합쇼체가 있고요. 비격식체는 해체와 해오체가 있습니다. 따로 생긴 블로그에서 검색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자, 순간 개미의 앞길이 환해집니다. 자, 화자가 아이의 행동에 감동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집니다가 반복되면서 대상에 대한 존경을 드러내고 운율감을 나타내죠. 자, 요 1년은 개미를 위해 길을 비켜주는 아이입니다. 자, 이렇게 빛나는 등불 본 적 있나요? 자, 등불 1, 2년과 동일한 1년과 2년은 동일한 구조와 형식의 형식 또 내용의 반복으로 행동의 의미를 강조합니다. 1년과 2년 은인데 오타가 있네요. 1년하고 2년은 완전히 대칭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본 적 있나요? 등불은 남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고요. 있나요는 질문한 형식으로 관심을 유도하고 있고요. 7살짜리 계집아이가 허리 꺾인 꽃을 보고는, 자, 허리 꺾인 꽃은 인간이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존재죠. 냉큼 돌아서 집으로 달려가더니 밴드 하나를 지켜들고 와 허리를 감습니다. 이게 바로 꽃을 위한 순수한 마음이죠. 자,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축구를 하던 아이가 개미에게 길을 비켜주고 또 꺾어진 꽃을 밴드로 감아주는 이 소녀, 둘 다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고 있죠. 자, 상대 높임 의미를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존경을 나타내고, 자, 각 연에 여러 행에 반복되면서 운율감을 드러냅니다. 순간 눈부신 꽃밭이 펼쳐집니다. 자, 화자가 계집아이의 행동에 감동을 받았다는 이렇게 표현했죠. 자, 허리 꺾인 꽃을 치료해주는 아이입니다. 오늘 난 두 아이에게서 배웁니다. 자, 이 두 아이는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화자에게 깨달음을 주는 대상이 됩니다. 자, 웁니다. 자, 상대 높임을 통해서 존경심을 드러내고 또 운율감이 나타나죠.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등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등불은 자, 바로 두 아이에게서 배운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죠. 또 생명 존중의 태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세상은 밝고 환해지겠죠. 자, 아이들에게서 배운 따뜻한 마음입니다. 자, 오봉옥 등불 해설이었고요. 자유로운 형식의 자유시, 개인의 마음을 담은 서정시, 또 운문시입니다. 자, 성격은 관찰자, 관찰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성찰자, 관찰이나 살핀다는 뜻이죠. 또 소망적이고 또 긍정적인 시네요. 주제는 남을 배려하는 마음, 자, 생명 존중의 태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이 세상은 그만큼 밝고 환해지겠죠. 특징은 생명을 존중하는 두 아이를 본 경험을 병렬적으로 1년과 2월에 이렇게 병렬적으로 제시되어 있잖아요. 병렬적으로 제시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고요. 높임의 의미, 배다를 사용하여 두 아이에 대한 존경의 태도를 드러냅니다. 배다, 뭐입니다. 이렇게 상대 높임 의미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1년과 2년은 동일한 구조의 형식과 내용의 반복으로 행동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작품에서 시적 화자가 두 아이에게서 배운 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문학 작품을 통해 인간과 세계를 이해하는 것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자인데요. 여러분들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겠죠. 자, 시적 화자가 두 아이에게서 배운 점은, 시적 화자는 곤충이나 꽃과 같이 인간이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존재를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을 아이들에게서 배우고 있습니다. 문학 작품을 통해 인간과 세계를 이해하는 것의 의미는 등불을 감상하면서 타자를 바라보는 관습적이고 상투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생명 존중에 대한 교훈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문학작품을 읽는 이유가 바로 여기겠죠. 문학작품뿐 아니라 일반적인 글을 읽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처럼 문학작품은 간접적인 경험을 제공하여 인간과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을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국어 공부 어렵지요. 학교 수업, 학원 수업과 인강까지 들어도 오르지 않는 국어 성적,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배우고 문제만 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배우는 공부가 아니라 익히는 공부, 문제풀이가 아니라 본문 중심의 공부입니다. 여러분 네이버에서 국어 공부 잘 하는 법으로 검색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선생님이 쓴 국어 공부 잘 하는 법이 있는데요. 우문문학, 사문문학, 비문학 등 국어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수능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내신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선생님 나름대로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정답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국어 공부에 대한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꼭 읽어보길 빌고요. 자, 오늘 오봉옥 시인의 시를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 이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